몇 사람 했지? 한 6 사람, 7 사람 정도 했는데 어 하다 보니까 이게 공통점들이 좀 보여요. 뭐 혈관 같은 거라든지 뭐 몇 어. 가지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특이했던 것들은 인제 뭐야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요산 지수가 되게 높았었고요. 그거 그러면 조금 특이했고 콩팥이 좀 피곤한 거예요. 콩팥. 콩팥. 네. 음. 그리고 또 미지 리더님 그거 뭐였죠? 빌리루빈, 빌리코사? 어? 빌리루빈, 음음. 쓸개기. 그것도 쓸개 그것도? 네. 그것도 쓸개가 제대로 작동 못할 때. 네, 쓸개가 피곤할 때. 그것도 음. 높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거 음. 쪼끔 특이해서 요산 지수 같은 경우는 직접 좀 찾아봤어요. 또 찾아보니까 통풍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네네. '맥주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 어. 음. 그러니까 맥주를 많이 마셔도 신장에서 잘 걸러내면 요산이 뭐냐면요. 우리 왜 좀 소변 냄새 나잖아요. 그러면 원래 요산이 그 되게 뾰족해요. 유리처럼 날카롭대요. 그래서 음. 우리가 단백질 같은 거 소화시킬 때 분해될 때 암모니아라는 그런 우리 가스 방구에 그 냄새 있죠. 그런 게 인제 아미노산이 분해가 될 때 아민이라는 독극물, 암모니아라는 이런 분해 산물이 나와요. 그런 음. 것들이 인제 음식 소화 분해될 때 특히 단백질 분해될 때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원래 내 몸을 이렇게 몸에 떠다니면서 안 좋은 데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장, 콩팥이 약하면 그거를 요산을 원래 제흡수 당 같은 거는 콩팥에서 내 몸에서 필요한 물에 관한 모든 제흡수나 거름망이 있는 곳이 콩팥이거든요, 물에 대한 거. 그니까 피도 저기 신장에서 저기 또 거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다 걸러야 되는데 인제 요산이 소변으로 그대로 나온다는 건 몸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산, 단백뇨 이런 수치가 높게 나오면은 콩팥이 원래 단백질은 귀한 거니까 내보내면 안 돼요. 다시 다 재흡수를 해서 써야 되는데 단백질도 소변으로 나가 버리고 요산도 수치가 일정 수치가 있어야 몸 안에 요산이라는 독이 일정 양이 있는 건데 요산 수치가 굉장히 높아. 그거는 내 몸 안에 요산이 필요 이상으로 좀 높아졌기 때문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도 또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쪼끔 몸에 그런 산이 대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콩팥이 되게 피곤해져요. 거를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몸에 독소들이 쌓여서 그걸 다 재흡수하고 거르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콩팥만 튼튼해서 제 기능을 해도 그렇게 요산 수치나 단백뇨가 빠져나오지 않게 콩팥에서 거를 건 거르고 노폐물 빼줄 건 빨리 빼주고 흡수할 건 흡수하고 그거를 인제 콩팥 기능이 그걸 해 주는데 지금 뭐 "요산이 높게 나왔다." 그 말은 콩팥이 제 기능을 다 못한다는 거예요. 못 걸러 준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콩팥이 좀 피곤하다는 말인데 그러면 영양소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비타민 C가 파란불이나 노란불이 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비타민 C가. 콩팥이 비타민 C를 되게 필요로 하는 장기거든요. 음. 어. 그래서 인제 부족한 영양소하고 좀 매칭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남자도 영양소 부족한 거를 저는 앞부분만 대충 봐도 '아 뭐뭐 부족하겠구나.' 이게 인제 딱 그 연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세포는 영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영양이 부족해지면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제 그 남편분이 그게 좀 있으시면은 콩팥이 좀 피곤한 거죠. 기능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초록 리더님이랑 우리 저기가 미팅하고 또 겹치나 봐요. 그
여기 뭐야 메이크업 듣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거랑 좀 겹치셔서 저희끼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2분이나 돼 가지고.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에 우리가 쓸개 부분 조금 배웠죠. 거기에 빌리루빈 수치가 나와요. 쓸개에. 네. 그걸 좀 화면 공유해서 같이 좀 나눠 볼게요. 음. 볼까요? 음. 쓸개. 여기에 있잖아요. 그쵸? 총 빌리루빈도 있고 마지막에 빌리루빈. 그다음에 혈청중 담즙산. 이게 다 이제 쓸개의 기능에서 이제 있는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설명한 것처럼 원래 혈청중에 담즙이 이렇게 높게 나오면 안 돼요. 그거는 안 쓰이고 빠져나왔다는 뜻이거든요. 혈청으로 담즙산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제 그게 높게 나왔다는 건 쓸개의 기능이 조금 무리가 가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내보내지 않아야 될 게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아요. 콩팥도 마찬가지. 요산이나 단백뇨가 나왔다는 거는 이게 정상적인 콩팥이 기능을 하면 그런 것들을 걸러주고 빼주고 흡수해주고 그런 기능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빠져나온다는 뜻이에요. 쓸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혈청 중에 담즙산 수치가 높으면 이제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빌리루빈도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혈액의 질이 되게 이제 떨어지죠. 혈액이 빌리루빈이 우리 빌리루빈 하면 빈혈을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수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에 들어 있으면 빈혈이 없는데 빌리루빈 수치가 너무 떨어져. 그러면 이제 빈혈 진단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담낭, 쓸개하고 담낭 같은 말인데 여기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못 해주고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온다면 이제 쓸개 기능이 떨어진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제 담즙산을 아마 하시면 제일 많이 보실 거예요. 쓸개에서 혈청중 담즙산이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우리 양자를 하면 우리가 도대체 위는 어디에 있고 쓸개는 어디에 있고 간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보면은 위나 이렇게 소장 뭐 이렇게 대장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다음에 인제 큰 이 왼쪽에 있는 게 인제 간이죠. 간에 이렇게 반절 정도는 겹쳐서 안 보이는데 그 안에 조그맣게 쓸개가 이렇게 간 담관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의사 될 거는 아니지만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쓸개하고 간이 서로 돕는 장기라고 했는데 형제 장기라고 했는데 간의 역할을 쓸개가 돕기도 하고 또 쓸개가 튼튼하게 받쳐줘야 또 간이 건강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 저희가 이미지 리더님도 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했어요. 근데 진짜 심각했어요. 제가 지방 소화를 잘 못하거든요. 간 기능이 제가 좀 떨어진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리고 고기를 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체질적인 거죠. 왜냐하면 고기 소화가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고기하고 지방 소화를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체질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먹었을 때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음식들이.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소화되기 쉬운 야채나 익숙한 음식, 그다음에 고기나 지방은 좋아해도 많이 먹으면 부대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먹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것처럼 간이 하는 역할 중에 담즙. 간은 날마다 1에서 1.5 리터의 담즙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담즙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지방 소화나 그다음에
단백질을 분해할 때 담즙이 쓰이잖아요. 아미노산, 단백질을. 그래서 담즙이 조금 나오거나 아니면 어 그리고 인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인제 지방을 안 좋아하다 보니까 좋은 지방은 섭취를 좀 해야 돼요. 뭐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오메가3나 오메가6 같은 거 좋은 지방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먹어 주니까 담즙이 또 안 나와요. 왜냐면 지방 소화를 시킬 때 담즙이 콸콸 나오는데 전 지방을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담즙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저번에 기적의 간 청소를 했었는데 이 담즙이 뭉쳐 가지고 칼칼 안 나오고 막혀 있고 찔찔 나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녹색 이렇게 뭐야 담관을 막는 것처럼 이런 알갱이가 제가 생겨 있어서 그게 엄청 간 청소할 때 쏟아져 나왔었어요. 그런 게 인제 담관을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딱해지면 담석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인제 이미지 리더님도 그때 하셨는데 간은 날마다 담즙을 1 에서 1.5 리터 정도 만들고 이 담즙은 왜 필요하냐? 소화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담즙이요. 암도 예방을 한대요. 우리가 세포가 돌연변이 된 게 뭐죠? 암이잖아요. DNA가 손상이 된 거. 그런 것도 방지를 한다는 거예요. 담즙이 많이 나와야. 그다음에 담즙이요. 몸의 모든 어떤 그러니까 간 자체가 역할이 또 이제 간에서 담즙이 음식물 소화시키고 노폐물도 제거하고 또 혈액의 독성도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 간에서 담즙이 콸콸 나와줘야. 그래서 건강과 관련한 문제의 거의 대부분이요. 담즙이 찔찔찔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즙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에서 양자 쟀을 때 담즙에 이상이 있는지 그다음에 쓸개에 들어가서 담즙에 이상이 있는지 두 개를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담즙산 우리 지식백과에 보면 담즙산은 쓸개즙의 주요 성분은 그러니까 간에서 담즙을 만들면요. 그 담즙을 또 쓸개로 보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강알칼리를 중화를 시키거든요. 그거를 담즙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원료로 담즙을 만들고 그다음에 포유류를 비롯한 많은 척추 동물에서 담즙 형태로 인제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에서 원료로 담즙이 생성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라고 불러요. 우리가 스테로이제 얘기하죠. 그것처럼 콜레스테롤계 물질을 우리가 스테로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음식물 섭취에 의해서 소장으로 담즙이 분비가 돼서 장내에서 지방의 소화를 돕는 1차 담즙산. 그다음에 인제 대장에 들어가서 세균, 유익균이 살잖아요, 우리 몸에. 그 장내 세균 대사에 의해서 한 번 더 담즙산이 2 차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으로 분비된 담즙산은 또 어디로 가냐? 원래 간에서 만들어서 쓸개를 통해서 장으로 분비가 된 담즙산은요. 또 간 문맥을 타고 또 간으로 재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하고 간을 순환하면서 우리 몸에 이로움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변으로 배출된 만큼의 담즙산은 간에서 생성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흡수도 하고 배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서 체내의 담즙산 수치를 건강한 사람은 유지를 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보시면 인제 제가 뭘 말하려고 쪼끔 어려운데 왜 이런 저기를 했냐면 그냥 듣고만 넘어가세요. 담즙산이 진짜 중요해서 제가 이거를 쪼끔 캡처를 한 거예요. 보면 여기에서 쪼끔 알아야 되는 거는 담즙산은요. 친수성, 토수성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친수, 치유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걸 우리가 계면활성제 그러니까 물과 기름을 섞는다는 뜻이에요. 계면활성제가 물과 우유에도 계면활성제가 들어 있거든요.
왜냐면 물하고 기름을 섞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흔들었을 때. 인제 그런 걸 다 계면활성제 성질이라고 하는데 담즙은 두 가지 다 갖고 있대요. 그래서 세포 내에 내가 담즙산 수치가 지나치게 증가하면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너무 담즙산이 많아졌어, 세포 내에. 그러면 간 세포 내에 어떤 효소양을 감소시킴으로 담즙산을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세포를 너무 담즙산이 강하면 세포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손상을 오히려 일으키니까 오히려 간에서 효소를 만들어서 담즙산의 어떤 제 양과 그거를 우리 손상시키지 않게 간에서 조절하는 또 효소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진짜 우리 몸이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뭐를 또 여기서 설명해 드리려면 우리가 고지혈약을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콜레스테롤, 방금 여기서 스테로id 구조를 갖고 있는 콜레스테롤, 계속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원료로 쓰는 부신에서 나오는 스테로이드, 천연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부신에서 호르몬이 우리 염증의 항염 그런 호르몬을 부신해서 만들거든요. 그것도 스테로이드 골격이라고 표현을 해요.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갖다가 쓰는 모든 어떤 그 종류를 스테로이드 골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부신에서 나오는 뭐 코티졸 호르몬도 콜레스테롤이 원료예요.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도 콜레스테롤이 원료고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써요. 그다음에 또 여기도 담즙도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지혈약 같은 경우에 억지로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생성을 억제시키는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담즙도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갖다 쓰는데 담즙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까 많은 이야기들 했잖아요. 암도 세포를 돌연변이도 막아주고 그다음에 무슨 천열, 콜레스테롤이 이런 해독하는 데도 중요한 거고 또 지방이나 단백질 소화시키는 데도 되게 중요한 게 담즙인데 내가 콜레스테롤을 억제제를 먹어. 그러면 담즙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원료가 부족하니까 생성을 잘 못하겠죠.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보다요.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없어서 부작용으로 우리 몸에 질병을 얻어서 죽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장점과 단점을 잘 알아야 따지면서 내가 약을 쓸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쓸 것이냐 이런 것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좀 이건 이제 어려우니까 제가 어 이제 또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몸은 유기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양자를 배우는 이유도 예를 들면 "뼈가 아파?" 그럼 정형외과 가. "너 불면증이야?" 그럼 신경정신과 가. 이런 식으로 현대의학은 몸을 유기적인 서로 연합해서 다 연관성이 있는 존재로 보기보다는 그냥 다 개체로 나눠서 그냥 그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현대의학 자체가. 근데 양자는 다 유기체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보고 근본을 해결하는 거에 포커스가 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담즙하고 또 어디하고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냐면 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보면 우리가 담즙산은 장에 존재하는 FXR이라는 어떤 효소가 있거든요. 그걸 활성화해서 장내 그 많은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미생물에 대항하는 펩티드라는 어떤 단백질이 있어요. 그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담즙산이 장내에 분비되어서 FXR을 활성화하면 또 어떤 역할이 생기냐면 장에서 인터류킨 18 등의 분비가 촉진되어서 이게 이제 미생물 장내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공존하잖아요. 근데 그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유익균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그 분비물이 또 인터루킨 18인 거예요. 그러니까 담즙이 부족하면 장내 미생물 그 균형도 깨진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캡처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즙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을 이제 먹는 게 오히려 장에, 그러니까 두 개 다 뭐가 먼저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간하고 장은 엄청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하고 간 중에 어디부터 다스릴 거야?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면 일단 그래, 장에서 독소를 덜 가게 하면 간이 덜 부담스럽겠죠. 왜? 온 몸의 독소를 처리하는 곳이 간이잖아요. 간 문맥을 타고 간에 가서 간에서 독소를 해결하거든요. 근데 장에서 미생물이 유익균이 많아요. 그래서 안 좋은 노폐물을 대사를 장에서 1차적으로 빨리빨리 빼줄 수 있다면 간으로 독극물이 덜 가잖아요. 그럼 간을 덜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장과 간은. 그래서 우리가 모비슬림 장간 디톡스라고 표현을 하죠. 저희가.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진짜 장내 호르몬하고요, 담즙하고 굉장히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막 그 우리 몸을 주관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조금 있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듣고 가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다르니까 여기도 어렵지만 제가 좀 읽어볼게요. 담즙산 수용체, 그러니까 담즙산이 나오는 걸 수용하는 수용체는 세포 핵뿐만 아니라 막에도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막에도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막에 존재하는 담즙산 수용체가 담즙산과 결합하여서 체내의 어떤 대사량을 촉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담즙이 안 나오면 신진대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갈색 지방은 좋은 지방이에요. 갈색 지방이 많아야 비만이 안 되거든요. 갈색 지방에 존재하는 TGR5는 담즙산하고 결합하여서 갈색 지방의 갑상선 호르몬 신호 체계를 촉진하므로, 갑상선 호르몬이 그 몸의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막 비만되고 에너지 대사가 안 되고 몸이 차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예요. 그래서 생체 대사량을 증가시켜서 비만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연관이 된다고요? 담즙산. 진짜 대단하죠. 뿐만 아니라 장으로 분비된 담즙산은 장내에 존재하는 TGR5를 활성화시켜서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이나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 1이라고 불리는 인크레틴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이와 같이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 1의 분비가 증가가 되면 신기하게 또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가 촉진이 돼서 혈당 수치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즙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담즙하고 인슐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담즙하고 그 장에 있는 그 유익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담즙하고 비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다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대사는 단일하게 서로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그 지방간도 쌓이고요.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고 살이 안 빠져. 그러니까 아무리 백날 뭐 어디 게 좋다, 어디 게 좋다 해가지고 막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막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양자를 재주셔서 쓸개나 간 기능 중에 담즙이 빨간불인데 다이어트를 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간 기능하고 쓸개 기능을 먼저 좋게 해준 다음에 그래야 대사가 촉진이 돼서 다이어트가 되는 거지.
대사는 다 막혀 있는데 다이어트 제품을 먹는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비슬림을 우리가 권하는 이유가 인슐린 저항성이나 렙틴 저항성 이런 걸 먼저 다스리려고 거기에 영양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다스리고 자연스럽게 3주 후부터 더 지방 대사가 시작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저희 그 스위치 온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나 인제 그런 거를 소비자한테 내가 좋다고 느껴야 우린 전달을 하잖아요. 내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실 전달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프로그램들에 대한 진짜 자신감을 좀 가지셔도 돼요. 오늘은 쪼끔 인제 담즙에 대한 좀 이게 인제 어렵죠. 막 그 용어도 어렵고. 근데 이것만 이해하고 가셔도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유기체고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왜 미쳤다고 간이 피곤해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하루에 1.5 리터를 매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담즙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담즙의 대표적인 역할은 소화시키는 데 지방 소화나 단백질 소화시키는 데 쓰이고 그다음에 살균하는 데 쓰이고 그다음에 인제 해독하는 데 쓰이고 그다음에 인제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인제 호르몬의 원료로도 쓰이는데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아셨죠. 비만하지 않도록 비만을 억제시키는 갑상선 호르몬 갈색 지방의 갑상선 호르몬 신호 체계를 촉진시키는 데도 쓰이고 그다음에 그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데도 쓰인다는 거예요, 담즙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그거에 대한 거를 쪼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인제 또 여기 나왔죠. 아까 말씀하신 요산이 여기에 나와요. 콩팥. 콩팥 기능에 4 가지가 있어요. 유노빌리노겐 지수는 인제 콩팥이 건강한가를 보는 어떤 지수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산 지수는 요산이 원래는 나오면 안 돼. 잘 처리를 콩팥이 해 줘야 되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 처리를 못하고 소변으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혈중 요소 질소도 마찬가지예요. 혈중에 원래 요소 질소가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콩팥이 기능이 떨어지면 이것도 혈중으로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거르지 않고. 피곤하니까 '나 못 걸러.' 하고 내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단백뇨도 원래 인제 위에 있는 것들은 사실 좋은 성분은 아니에요. 근데 단백질은 어때요? 우리 몸에 써도 지금 아까운 단백질을 그냥 소변으로 그냥 내보낸다는 얘기거든요. 당뇨처럼. 다시 재흡수를 해서 우리 몸에 써 줘야 되는 이건 좋은 건데 그냥 흘려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콩팥 기능이 '아 떨어져 있구나.'라고 인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기억 지수 아까 나오셨죠. 빨간불 뜨신 분들 뭐 노란불 뜨신 분들 인제 이거는 저는 쪼끔 여러 가지로 봐요. 쪼끔 체질적으로나 선천적으로 그다음에 요즘에는 사실은 환경 호르몬이나 우리가 호흡기로 마시는 독소들 그다음에 사실 음식으로 먹는 독은요 간에서 80-90% 해독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으로 먹는 독이 가장 클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음식의 독은 해독을 해 줘요. 근데 뭐가 제일 문제냐면 요즘에는요. 들여 마시는 기체로 마시는 독소하고요. 뇌로 직결되는 게 사실 기체 독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청정기의 중요성을 정말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물은 하루에 많이 마셔도 2 리터 마시잖아요. 근데 호흡기로 마시는 공기는요. 어 몇 리터를 이 10,000리터인가? 5,000리터에서 10,000리터를 들이쉰다 그러나? 그 정도를 들이쉬거든요 우리가. 평균 5,000리터? 그러면 진짜 많은 공기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공기 중에 뭐 요즘에 황사도 있지만 사실 황사는 모래바람이니까. 근데 실제 모래바람 속에 수은이나 카드뮴이나 납이나 중금속 그다음에 그 공장에서 나오는 굉장히 안 좋은
화학 물질이 엄청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실외에 그런 황사 때문에 문 닫아 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실내 공기예요. 우리 특히 한국이나 일본은 온돌 문화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뜨겁게 이렇게 달궈서 실내 온도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가전이 우리나라 일본이 실내 가전이 가장 많은 나라래요. 조그만 가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서 나오는 뭐 미세 플라스틱,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 그다음에 아파트 부자재에 들어가는 성면이나 라돈, 그다음에 인제 그런 걸 뜨겁게 했을 때 나오는 기체 물질, 그다음에 우리 가스 쓸 때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인덕션으로 많이 바꾸잖아요. 뭐 폐암의 원인이라고. 그다음에 테프론 코팅팬, 그다음에 인제 기름 둘러서 생선 같은 거 구울 때 200도 막 180 도에 그 기름이 탈 때 나오는 어떤 그런 화학 물질. 사실 그런 실내 공기가 더 안 좋대요. 그런 게 요즘에는 치매 원인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청정기가 그냥 장식물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우리가 들여 마시는 기체가 호흡기로 우리 들여 마시는 게 정말 뇌를 바로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좋은 거 써야 된다는 게 일반 시중에 파는 공기청정기가 보통 아무리 사양이 좋아도요 0.1 이에요. 마이크로미터 입자를 거르거든요. 근데 아메이 헤파 필터가 0.0024를 걸러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잡는 공기청정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이러스를 잡을 정도면 웬만한 그 기체에 떠다니는 중금속이나 화학물질 다 거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 지수는 사실 공기청정기에 대한 정보를 좀 주셔도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시간을 지금 40분인데 화면 잠깐 공유 중지를. 상해 리더님 이제 오셨네? 음. 그래서 저는 좀 양자를 하면서 정수기나 공기청정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드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공기의 질에 대한 거가 기억 지수가 연관이 되고요. 저는 이제 또 하나는 기본 체질에 들어가서 허열, 혈액의 양이 적은 분, 수분 결핍이 있는 분들도요. 우리가 밑으로는 자연스럽게 그래도 피가 흘러요. 심장 펌프질에 의해서. 근데 위로 솟으려면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심장에 힘이 있든지 혈액의 양이 충분하든지 혈류 방해를 안 받도록. 그다음에 간 기능도 사실 좋아야 돼요. 간에 힘이 있어야 위로 정맥혈이 좋거든요. 근데 인제 그런 인제 세 가지 조건에서 좀 딸리면 뇌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허열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멍한 것도 있고 이렇게 빈혈기 있는 것도 있지만 제일 심각한 건 이제 기억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영양과 산소를 뇌에다 날려 줘야 되는데 그걸 날라 주지 못하잖아요. 피가 덜 오니까. 그러니까 세포가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억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 제가 공유 중지를 할게요. 너무 또 많이 들어가면 인제 머리에 쥐가 나시기 때문에 어 그래서 쪼끔 저는 인제 주로 기억력 빨간불인 분들이 사실 공기의 질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공기청정기 설명도 좀 해 드리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말을 하면 다 듣지는 못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쟀을 때는 영양만 빨리빨리 체크를 해 드리고 따로 나중에 인제 영양제 한 달, 두 달 들어가시면서 그때 인제 산성 체질이다. 그럼 정수기도 한번 딱 날을 잡고 설명을 좀 해 드려요. 미네랄이 있는 물이 왜 중요한지. 정수기 다른 거 막 미네랄 다 거르는 거 오래 드신 분들은 체질이 거의 산성으로 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기억 지수 빨간불 들어온 거를 막 공기청정기까지 설명하고 그러면은 너무 배가 산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분들도 이제 저한테 신뢰가 없는 경우에는 너무 '아 뭐야 뭐 청정기사라는 거야?'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쪼끔 청정기나 정수기 정보는요 저는 어 쪼끔 인제
이분이 평소에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아. "그래 나 알아. 그래 정수기물 먹으면 산성화 된다더라. 이게 산성물이라며." 이런 정보를 좀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요 얼른 정수기 설명도 이게 왜 좋은지를 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정수기까지 클로징이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막 공기청정기까지는 그날 다 안 해요. 막 기억지수 빨간불 들어온 분은 인제 나중에 인제 쪼끔 영양제로 좀 본인도 효과를 보고 저를 좀 신뢰하시고 확실히 몸이 많이 나아졌다고 느끼고 인제 그러면 2달째에 다시 한번 양자 체크해 드리잖아요. 3달째에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드리고 이제 그럴 때 "청정기는 뭐 쓰세요?" 이러면서 인제 청정기에 대한 정보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지수에 빨간불 들어오셨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 미세먼지 같은 거 그런 게 폐에서 거르지를 못해서 바로 혈류를 타고 뇌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치매의 원인이 된다는 거는 조금만 검색을 해 보셔도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기청정기가 무슨 뭐 '효과가 있겠어?' 하시지만 정말 매일 5,000 리터씩 들여 마시는데 실내 공기가 사실 더 위험하거든요. 인제 이런 정보들을 이제 드리거든요. 그래서 타사 청정기하고 아미 청정기 비교해서 알러지 UK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알러지 UK 딱 들어가 보면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잖아요. 알러지 UK가 뭐 사단법인이 아니잖아요. 영국에서 진짜 재단법인으로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알 권리를 주기 위해서 만든 너무 알레르기가 심한 특히 영국이 산업혁명의 근원지잖아요. 그래서 공기에 스모그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데가 영국이에요. 그게 안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증기기관 그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석탄을 떼면서 석탄의 그 공기로 인해서 스모그 현상이 나서 사람이 엄청 죽었던 그런 역사가 있는 게 영국이잖아요. 그래서 공기의 질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경험한 나라예요. 그래서 알레르기나 이런 걸 지금도 후손들이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니네 안전한 식기 써. 니네 막 알루미늄 팬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안전한 스텐팬 써." 이런 정보도 주고 이렇게 구호 활동도 하고 그런 데가 알러지 UK예요. 거기 들어가 보면 정보에 청정기에서 걔네가 알레르겐이라고 했던 모든 그 요소를 거르는 유일한 청정기가 아메이 청정기로 뜨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정보를 소비자한테 주면 소비자가 '진짜네? 아 이왕이면 삼성 것도 요즘 150, 170 해요, 신형은.' 뭐 LG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외국 거 막 300만 원짜리도 있어요, 나노드론 같은 거 독일 거는. 근데 필터가 그런 거 다 못 거르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거를 비교 분석을 해 드려서 인제 안내를 하면 본인이 인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양자로 건강 공부가 우리 제품으로 엄청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제품이 허접하면서 우리가 건강 공부를 하면 이런 게 소용이 없을 텐데 진짜 아미 안에 좋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세계 판매 1위 가정용 공기청정기, 세계 판매 1위 가정용 정수기. 이미 검증된 좋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설명하면서 최선의 제품까지 안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게 오늘도 요리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인덕션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인제 보리술빵하고 이렇게 찜기 3 가지 요리를 동시에 지연 리더님이랑 인제 소비자한테 알려드리고 왔는데 밑에는 시금치 된장국, 미역 미소 된장국, 그다음에 중간에는 차돌말이 야채찜, 맨 위에는 보리술빵. 이렇게 인제 우리 찜기가 있잖아요. 3 가지 요리를 25 분이면은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3 가지가 어떻게 익는 걸 체크를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다 익는 속도가 다를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거는요. 맨 밑이 가장 뜨거운 열이 있고 그 위에가 중간 열, 맨 위에가 가장 약한 열로 열 손실 없이 3 가지 요리를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빵 맨 위에 미열로 굽는
보리수빵을 찔렀을 때 그게 다 익었어요. 그럼 밑에 것도 다 익은 거예요. 인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 신기하다. 여기서 브라우니도 박지연 리더님이 구우셨는데 어떻게 여기서 빵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냐."고 가스하고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이거는요 보온 40 도에서 220 도까지가 세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왜 보온 40-50 도에서 한 10 시간 12 시간 구워야 되는 게 뭐예요? 흑마늘, 홍삼, 맥반석 계란 이런 것들은 저온에서 오래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 오크 따로 있고 또 요구르트도 보온해서 그 있어야 발효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플레인 요거트. 요거트 제조기 따로 있고 오크 따로 사고 또 에어프라이기 따로 사고 뭐 따로 사고 막 주방 기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7년 전에 이 도구를 만나서 저는 그런 걸 사본 적이 없어요. 왜? 모든 요리가 여기서 다 되거든요. 또 미니 오븐 하나 사서 빵 굽고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인덕션 하나만 있으면 우리 거 냄비하고만 있으면 빵, 오븐 요리부터 보온 요리, 오크 요리, 에어프라이 요리 모든 요리가 다 돼요. 튀김 온도가 나와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짜 돈 낭비를 안 했어요. 이거 하나 잘 만나서 냄비 깨끗이 씻어서 또 하면 그만이잖아요. 인덕션은 평생 쓰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본전을 뽑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NSF에서 인증한 가장 1 등급 조리도구가 저희 거 스텐팬이거든요. 입으로 중금속 넣지 않는 화학 물질 같은 거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인제 그런 거 오늘도 인제 설명했는데 너무 좋은 게요. 우리가 건강 공부하면 뉴트리라이트만 있냐? 아니에요. 건강 공부 하나 잘 배워 놓으면 우리 거 냄비 있죠. 인덕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조리 도구가 소금이나 간장을 덜 써요. 왜냐하면 저수 저유 요리가 가능하잖아요. 스팀홀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팀으로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은 거기에 물에다 푹 넣고 끓여 가지고 콩나물 같은 것도 우리는 물 없이 하잖아요. 그냥 씻어서 한 한 숟가락 정도 그 물 쪼끔 떨어지는 그 물 정도로 그냥 데치거든요. 그러면 물에다 퐁당 넣으면 수용성 비타민은 다 사라져요. 물에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럼 우리는 그 줄기만 그냥 비타민 손실된 그냥 그 줄기만 갖다가 또 간이 물에 빠졌잖아요. 고기든 생선이든 야채든 물에다 풍덩 넣으면요. 고유의 간이 다 물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그걸 건져내 가지고 또 간을 맞아야 맛있으니까 소금이나 막 그런 걸 치잖아요. 근데 저희 거 냄비에다가 저수 요리법으로 시금치라든지 이런 나물을 데치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 보세요. 진짜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요. 소금을 안 해도 돼. 그냥 마늘하고 들기름만 살짝만 쳐서 드셔도요. 하나도 안 싱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면 살짝만 넣어도 간이 되게 세요. 그래서 제가요. 퀸냄비로 냄비를 바꾸고 저 인덕션 쓰면서요. 소금을 단백질에 타 먹는 용도로 제가 타 먹는 거지 소금 우리 송화소금 2개 들어 있잖아요. 14,000 원에. 한 통을 저희 5 식구가 1 년을 간해서 먹는데 한 통을 다 못 써요. 그 정도로 나트륨 섭취가 적게 돼요. 그래서 건강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거를 평생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금도 덜 먹고 그다음에 수용성 비타민도 더 섭취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루 이틀 먹는 게 아니잖아. 냄비에다 맨날 해서 먹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진짜 퀸냄비는 가성비가 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제 소비자들한테 그런 거를 꼭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공부를 하면 근본이 뭐 하나 잘 먹는다고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독극물은 내가 입에다 덜 넣고 그다음에 영양소는 보존해서 식생활을 좋게 하고 거기에 내가 보조적으로
한국에 없는 아예 셀레늄 같은 경우에 한국 토양에 더 이상 없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칼슘은 내 몸에서 인제 나이가 들면서 흡수도 안 되고 또 에스트로겐이 쪼끔씩 덜 나오면서 폐경기 이후로는 거의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보조식품을 꾸준히 먹어 줘야 이런 건강 공부가 기본이 되면서 저희 제품들이 너무 잘 만들어 놓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소비자를 키워가기에 양자가 일석삼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오늘 쪼끔 이야기 나눴는데 좀 어떠셨는지 쪼금 리더님도 음소거 끄시고 우리 박지연 리더님은 이제 오늘도 사실 제가 양자를 해 드리긴 했는데 만약에 박지연 리더님도 제가 가까이에 없으면 두 눈 부릅뜨고 본인이 양자를 하셔야 돼요 지금. 그쵸?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인제 스폰서 지금 양자기가 음. 양자 수업을 봤는데 약간 지금 이론적으로 머리에다 넣는 게 좀 한계가 있다라고 느끼는 게 양자를 실질적으로 쓰면서 지금 음. 이 내용이 들어가면 굉장히 빠를 텐데 음. 오늘은 살짝 내용이 따분하고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수업을 듣는 내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양자기를 빨리 써야겠다. 네. 돈 주고 사놓고 제가 그래서 이번 미팅 때 일단 양자 그 깔고 기능을 깔고 하기로 했잖아요. 이거를 가족들부터 아까 그 빨리 최우숙 리더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학습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일단은 들었기 때문에 비타민 C, 비타민 B군 뭐 이렇게 말하면 남들은 다 놀래거든요. 저도 처음에 쟤 되게 공부 많이 했다. 좀 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많이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닥쳐보면 일단은 발등에 불 떨어지면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래서 빨리 지금 머릿속에 아까 담즙만 뭐라고 얘기하는데 과부하 걸렸어,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 나 빨리 양자기 빨리 해야겠다. 왜냐면 우리 사실 뉴트라이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처음에 내 건강 관리나 식구들 건강 관리를 생각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디톡스까지 하고 나니까 내가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산 증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한테 적극적으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내가 뭘 먹고 효과를 보고 좋아지면 당연히 나 아는 사람한테 좋다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어떻게 나만 뭐 100년 만년 살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아까 탕리더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뉴트라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를 양자 측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진짜 공청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어제 사실 백화점에 제가 후원하고 있는 언니가 굉장히 소비성도 강하고 제 말을 되게 잘 들어요. 근데 백화점에 한 3시간 정도 앉아서 진짜 어떻게 제가 있을 때는 손님이 없는데 제가 나가고 나면 손님이 온대요. 매출이 발생이 된대요. 그래서 자주 오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제 있는 내내 진짜 거짓말 않고 공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눈이 터질 것처럼 제가 원래 좀 민감한 반응이 오면 눈에서부터 오거든요. 여기 눈 쌍꺼풀 라인에 눈다랗게 나는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볼록 솟아요. 그래서 뉴트라이트를 먹기 전에는 소염제를 먹었었어요. 그래서 이 눈다랗기처럼 이거 피곤하면 솟는 게 저희 친정 엄마도 그래요. 근데 이제 아메이 제품을 먹고 나서 오메가3를 무조건 먹죠, 저는. 오메가3를 6알 먹어요. 그러면 진짜 거짓말 않고 1시간 정도 있으면 진짜 다 가라앉아요. 예전 같았으면 소염제를 계속 먹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또 신기하기도 하고 또 내가 느꼈던 이런 에피소드라든지 경험들을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학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 듣는데 굉장히 피와 살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어쨌든 빨리 공부하고 싶어요. 최우승 리더님은 저보다 좀 늦게 들어왔는데 굉장히 잘 활용을 하시면서 또 학구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배워야겠다. 올바른 자세다. 또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박지연 리더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깔고 가족들 일단 다 해줘 보세요. 그럼 당연하죠.
하면은 일단 식구들부터 식구들부터 순번표 뽑아야 돼 이제. 우리 부러움을 받으신 최은숙 리더님은 좀 오늘 어려우셨어요? 어떠셨어요? 일단 담즙에 관해서 오늘은 거의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왜 이리 하는 일이 많아요, 얘. 진짜. 나 진짜 간도 하는 일이 많아서 다 받아주기도 힘들어 죽겠네. 담즙까지 이 난리를 하니. 일단은 정말 하는 일이 많은데 특히나 그 간하고 쓸개 그죠? 그 두 군데에서 다 담즙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듣고 다시 한 번 더 일단 제가 해준 남편 건강 쪽에서 간 쪽에서 좀 많이 챙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밀크시슬 좀 많이 먹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놀랬던 게 기억 지수랑 공기청정기. 그거 네. 되게 놀랬어요, 오늘.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억 지수가 안 좋으면 아까 미지 리드닝하고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진코에 먹인다까지만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데 공기청정기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오늘 진짜 금시초문이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나중에 생기겠구나. 정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뢰가 가면은 나중에 탁리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기청정기의 중요성도 꼭 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시고요. 또 하나 더 이거는 그쪽 우리가 이거 양자 쪽은 아니지만은 오늘 미지 리더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오늘 그 홈미팅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진짜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일단 기본 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면서 또 왔는데 부러워요. 일단은 요리를 안 그래도 좋아하는데 일단 지연 리더님이랑 스폰서님이 갖고 계시니까 얘기했어요. 연합으로 내가 없는 거 스폰서님이 가져오시고 해가지고 연합 네 그렇게 하셨어요.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일단 추진을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일단 이러고 오늘 헤어졌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부럽습니다. 네. 네, 연합으로 해서 베이킹부터 한 4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식구들도 써먹고 뭐 이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본인도 느끼시면 내가 이 요리 수업으로 본전 뽑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이제 또 하시게 되고 또 그런 페이더 프라이스라고 하죠.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하면 또 그만큼의 어떤 생산성을 뽑아내려고 또 내가 더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순환 구조로 이제 가져가시면 되는데 사실 소비자를 가장 만들기 쉬운 게 홈미팅이에요. 그건 진짜 맞거든요. 저도 홈미팅으로 네트워크를 다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상의하셔가지고 스폰서님하고 이렇게 같이 저도 이제 이미지 리더님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창원에 저희가 다이아몬드 리더님하고 GP 되면 한번 내려가기로 해서 그 말씀 드리셨겠지만 19일날 석가탄신일인데 네 그때 다이아몬드 리더님이랑 내려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좋은 시간 갖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사실 좀 힘들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미지 리더님 보고 꼭 안으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가지고 은솔 리더님이 오자마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를 허그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었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 그때 이제 말로만 언니 힘들어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저도 이 정도였나 싶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와는 또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이놈 교수님들이 좀 답답한 게 왜 있나 봐요. 거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리더님 힘드시죠. 오늘 그래 미지 리더님 안고 너무 좋았어요. 힘들고 왔어.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제가 그렇게 되실까? 저 복제 시킨 거 아니에요. 성향이 있는 것 아니 같아요. 우리 신랑 같은 타입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반대 안 하고 도와주는.
복 받으셨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아니 근데 또 반전이 매력이죠. 그러시다가 나중에 가방 들고 이제 쫓아다니실 수 있어요. 여행지 가가지고. 한택수 리더님처럼. 네, 네. 한택수 리더님도 상상을 못하죠. 그렇죠, 예전에 완전 반대해가지고 너무 적극적이시잖아요. 네, 엄청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할게요. 음. 멀지 않았어. 이제 곧 돌아올 거야 그런 날이. 가방 못지 시킬 날이. 그러게. 힘내세요. 리더님이 뭐 가족 소원하게 하고 그러려고 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내가 가족 위해서 더 남편 노후 위해서 더 그러는 건데 내 꿈은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남편들도 잘 몰라요. 본인한테 뭔가 이로움이 있어야 그때 느끼는 거지. 아직까지는 바빠지고 소홀히 할까 봐. 그다음에 그렇죠. 내 명예 실추시킬까 봐. 그렇죠. 사실은 다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 나한테 피해 줄까 봐. 다 이런 거죠, 뭐. 그래요. 네. 힘내셔요. 네. 네, 우리 미지 리더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희도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상희도님 많이 복제하잖아요. 어떤 게 말씀하시는지를 다 듣고 있다가 네네. 얘기하고 진짜 요산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고 담즙이야 뭐 이제 좀 얘기를 들었는데 요산이 이제 은숙 리더님 남편이 좀 높게 나오셔서 걱정을 하길래 저도 요산을 좀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 참 그렇게 저는 요산을 그렇게 높게 나온 걸 잘 보진 못했거든요. 저는 항상 여자분 어머님들 상대가 많기 때문에 요산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았는데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도 있구나 하면서 이런 저기 기전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저도 또 요산에 대해서 새롭게 아는 시간이었어요. 네네. 오늘 우리 상혜 리더님은 지금 뭐 조금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끄고 들으시나 봐요. 사진을 마지막으로 좀 찍고, 네. 웃으세요. 네. 네, 찍고. 오늘 후기 누가 올리시는 날이시죠? 제가 올릴게요. 은숙 리더님이 올려주시고, 은숙 리더님 19일 날 이번에 못 올라오셔서 19일 날 제가 가면 꼭 안아드릴게요. 네. 네, 우리끼리 힘내요. 네. 네. 제가 쏩니다. 네. 네,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어린이날인데 가족들이랑 편안한 날 되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 다음 주에 봬요. 네, 다음 주에 봬요. 네.